기존 그리고 앞으로의 업적들이 웹3 생태계에 어떤 식으로 기여 가능한 기술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웹3를 탈중앙성이라는 기술적 관점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은 의미들이 있을 겁니다. 유저에게는 개인 데이터에 대한 주권이 주어지고, 네트워크 참여자에게는 블록 생성에 있어 비동기적 백킹을 통해 지리적 레이턴시를 제거한 인터넷 속도와의 디커플링, 뎁 개발자분들께선 어떤 GK-Proof 또는 Optimistic 같은 롤업 기술을 쓰는지, 오프체인 또는 온체인 방식인지 등등 알 필요가 전혀 없고, 어떠한 신뢰도 요구되지 않는 네트워크에서 매끄럽게 서비스 내에 발생된 트랜잭션들이 잘 처리되는 웹 또는 웹3가 필요할 겁니다. 한편 정치, 경제,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는 웹3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신뢰의 필요성을 줄여줍니다. 웹1은 어릴 때 부모님들께서 읽어주시던 동화책들처럼 읽기만 가능했습니다. 나아가 웹2는 누구나 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있었지만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큰손들이 유저들의 데이터들을 악용해서 진실들을 조작하고 교란하는 이슈들이 발생해오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웹3는 웹2에서 발생된 신뢰의 한계점에 대한 솔루션으로 자리 잡아야 될 텐데요. 즉, 서비스 제공자가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들의 기반 기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듯 웹3는 아주 광범위하고 추상적이고 이상주의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확실히 웹2에 지친 유저분들이 웹3를 하나의 문화나 상징적인 의미 정도로 아직까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의 재단 또는 하나의 레이어에서 그 위에 모든 레이어 블록체인 기술들을 유지시켜주는 방식의 모놀리틱 블록체인이 아닌, 바야흐로 모듈러 블록체인 시대가 폴카닷의 패러체인과 브릿지를 대체하는 XCM, 컨센서스 레이어를 통한 패러체인들의 다이렉트 소통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고, 상호 운용 가능한 블록체인을 위한 블록체인, 생태계와 커뮤니티들을 위한 생태계와 커뮤니티, 와즘 환경과 EVM 환경의 호환성, 그리고 웹3의 백본으로 가장 중요한 보안성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비록 지금은 사회와 기술의 사이의 인터랙션을 이끌어내는 웹3 시장이 경제, 사회적 상황과 분리될 수 없기에 전체적으로 약간 정체기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삭시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웹3 시장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업계에서는 이때가 가장 중요한 재정비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유저와 프로젝트 간의 소통 창구를 담당하고 있는 저의 앰베서더 포지션을 통해 보이는 웹3의 현재의 문제점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들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점들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로, 프로젝트 주체들은 오만하지 않아야 하며 유저들은 부족 중심주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번에 수많은 스테이블 코인들의 몰락을 지켜보시면서 느끼셨을 테니 각 프로젝트 대표님들께선 자신의 능력과 영향력에 대해 오만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저들로 하여금 속된 말로 부족부심이 생기게끔 여론몰이와 같은 공격적인 마케팅은 자제해야 한다는 점 역시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동시에 유저분들도 이번 계기로 웹3에서 각 블록체인들의 구조와 사회와의 인터랙션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깊이 깨달으셨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스마트 컨트랙과 복잡한 알고리즘 사이의 괴리입니다. 포크 전문가분들이 아닌 실제 솔리디티를 연구 개발하시는 분들께선 잘 아시겠지만 EIP170 하드포크에 따라 컨트랙 사이즈는 24KB 한정되어 있으며 솔리디티 툴링이 npm이나 칼고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고 원시적입니다. 따라서 복잡한 알고리즘을 스마트 컨트랙화 하려면 여러 개 스마트 컨트랙으로 쪼개서 번들링해야 하며 이더리움 2.0 또는 머지의 이 와즘이 상용화되더라도 와즘 레이어를 한 번 더 거쳐야 하기에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더 많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참신한 아이디어의 부족입니다. 올해 초까지는 아마 자칭 솔리디티 개발자분들이 각종 코로나 정책들의 수혜를 받아 넘쳐나는 유동성 덕분에 쉽게 부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요. 특히 디파이, NFT 분야 프로젝트들이 많은 유저들의 화이트리스트 민팅 또는 예치금으로 떼돈을 벌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령 무슨 수압, 무슨 파이낸스 등등 아베의 대출 코드베이스를 대충 또 긁어서 토큰 이름을 바꾸고 귀여운 로고나 훌륭한 프론트엔드로 가꾸는 방법으로 말이죠. LP 제공을 통해 TVL 예치금을 늘리고 아무런 유틸리티성도 없는 거버넌스 토큰을 나눠주고 상장시키며 도덕적인 책임은 안중에도 없는 벤처 캐피털들에게 저렴하게 토큰을 판매하고 유저들에게는 많게는 10배의 말도 안 되는 조작된 TVL에 따른 밸류에이션으로 토큰을 판매하는 등 천국이 정말 따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폴카닷에서는 EVM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스타, 아칼라, 팔라, 노들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는데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활약하고 있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브릿지의 한계입니다. 아마 NFT 디파이를 하시는 분들께선 브릿지를 자주 사용하시고 브릿지들의 불편함과 취약한 보안성 문제들에 대해 잘 아시고 계실 건데요. 이 브릿지들을 사용자들로 하여금 많이 쓰게 하려면 이전에 말씀드렸던 오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그 오만함을 반강제로 믿고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책임지지도 못할 유저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럼 고작 자산을 주고받는 정도의 반쪽짜리 상호 운용성을 위해 유저들은 자신의 자산을 위험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나름대로 웹3에 기여하는 중이라고 착각하는 것인지 의도적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건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공정성이 결여된 프로젝트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블록체인을 마치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마법과도 같은 기술인 마냥 기술 위에 그럴듯한 페르소나를 씌워 웹3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멈춰야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공정해야 하고 지휘하려 들지 말고 사회와 협력해야 합니다. 숫자로만 유저들을 현혹시키지 말고 유저들도 현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면 정말 우리는 바닥을 향한 돌이킬 수 없는 레이스를 달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기술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현존하는 블록체인 기술과 이용자들의 한계점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렸고요. 넘어가서 그럼 각각의 문제점들을 폴카닷은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소개해드리기 앞서 먼저 폴카닷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폴카닷은 서브스트레이트라는 러스트 프레임워크를 통해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손쉽게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폴카닷은 포클리스 업그레이드라는 핵심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치 아이폰이 이번에 iOS 16이 나오면서 UX UI가 많이 업데이트 된 것처럼 폴카닷과 패러렐하게 수평적으로 공존하는 수많은 패러체인 네트워크도 온체인 거버넌스나 수도키를 통해 특정 블록을 지정해 두고 포크 없이 런타임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케 한 게 바로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애용하는 와즘 또는 웹 어셈블리라는 기술 덕분인데요. 폴카닷에서는 서브스트레이트의 러스트 코드를 통해 업데이트된 코드들을 와즘 바이너리로 컴파일시키고 기존 바이너리와 교체하는 방식으로 C++, 러스트, 고, C#, 타입스크립트, 코틀린 등 다양한 언어들로도 호환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튼 와즘은 포클리스 업그레이드에도 중요하지만 서브스트레이트 런타임과 컨트랙트 패들렛이라는 모듈들의 기술 백본이기도 한데요. 폴카닷을 사용하시면 먼저 부적 중심주의가 아닌 공존과 협력이 가능해집니다. 폴카닷 위의 패러체인들은 모두가 같은 공유 보안을 사용합니다. 즉, 패러체인들은 더 많은 검증에 사용될 증거들만 폴카닷이라는 릴레이 체인의 밸리데이터들에게 검증의 자료로 제출만 한다면 내 블록체인 본연의 기능들에만 충실하면 되고, 또 필요에 따라 XCM이라는 크로스 컨센서스 메시지 포맷을 통해 체인 간의 크로스 체인 소통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패러체인 생태계에 속하는 뎁들끼리도 소통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부족 부심은 사라질 테고 웹2 기업들도 어떠한 이유에서든 탈중앙화를 위해 보안 또는 신뢰에 대한 염려 없이 자체 네트워크들을 폴카닷 위에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와즘 컨트랙을 통해 기존 스마트 컨트랙과 알고리즘은 더 이상 이더리움 가상머신 EVM의 한계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고 복잡한 로직도 소화해낼 수 있으며 폴카닷의 세 번째 패러체인인 아스타 네트워크에서 최근 가장 주력으로 밀고 있는 와즘 스완키 CLI를 통해 XVM이라는 EVM과 와즘의 교차형 가상머신 사용 환경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마 와즘 컨트랙의 시대가 찾아온다고 해도 어쨌거나 트래스레스의 특성상 또 EVM 때와 똑같은 포크 떠서 로고랑 인터페이스만 교체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겠죠. 하지만 패러체인과의 연결고리인 체인 익스텐션을 넘어 고유의 커스텀 팔렛의 분석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들, 그리고 폴카닷과 패러체인 생태계에 이해도가 있는 뎁 개발자분들이 많아질수록 거대한 폴카닷 생태계가 시작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릿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잉크나 에스크처럼 와즘 기반의 서브스트레이트 컨트랙을 통해 패러체인과 뎁들이 연결됐다는 건 단순히 원시적인 브릿지들처럼 자산이나 LP만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닌 해당 패러체인과 연결된 다른 패러체인 생태계들의 고유 기능들과 연동된다는 의미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폴카닷의 새로운 우주의 가능성을 아스타의 CTO인 훈님께서 제시해 주신 두 가지 예시들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만타 네트워크를 통해 가능한 폴카닷 버전의 토네이도 캐시입니다. 만타는 UTXO랑 GK-프루프 모델을 사용하여 개인 계정의 잔고 같은 민감한 정보를 가리며 프라이빗 트랜잭션을 일으킬 수 있는 폴카닷 생태계 내 유일한 프라이버시 블록체인입니다. 만약 아스타라는 패러체인 위에 존재한 특정 앱이 만타의 프라이버시 기능을 활용해서 이더리움 상의 토네이도 캐시를 폴카닷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구동될까요? 먼저 해당 아스타 뎁은 만타를 토네이도 캐시의 릴레이어로 삼아 유저는 XCM을 통해 만타의 자산을 전송하고 만타의 실드 처진 밸런스 풀을 통해 아스타 네트워크 내 특정 계정으로 출금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참 흥미롭겠죠? 두 번째 예시는 스테이트민트, RMRK, 유니크, 그리고 아스타와 함께 만드는 만능 NFT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스테이트민트는 폴카닷의 공익 목적의 패러체인으로서 폴카닷 네트워크에 저장된 상태값 그리고 커스텀 자산 데이터들을 보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RMRK는 릴레이 체인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익 체인에 존재하는 데이터들 중에서 자체 NFT 표준을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유니크 네트워크는 확장성을 탑재한 NFT 자산을 통합해 다양한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패러체인이고요. 또 그 외에 엔진의 메타버스 플랫폼, 이피니티, 팔라의 팔라월드 등 정말 다양한 NFT에 특화된 블록체인들이 폴카닷 생태계에 열심히 개발 중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EVM의 ERC721, 와즘 컨트랙상의 PSP34 표준까지는 정말 괜찮은데 수많은 커스텀으로 제작된 NFT 관련 팔렛들이 존재한다는 점이 폴카닷 생태계와 서브스트레이트 프레임워크의 문제점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인터랙션이 불가능한 자산 표준들이 떠돌아다니고 있고 개발자들은 표준화된 팔렛을 제공할 수 있는 제네릭한 솔루션을 찾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는데요. 다행히 최근에 XCM 버전 2가 나오면서 아스타의 XVM을 통해 ERC 표준이던 와즘 컨트랙 표준이던 컨트롤러 컨트랙트를 통해 핸들링이 가능해질 테고요. 팔렛 표준이 다를지라도 해당 NFT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NFT의 메타데이터와 오너십 데이터의 그림자 형태로 아스타라는 특정 네트워크에도 XCM으로 오리지널 자산과의 연동도 가능할 수 있을 테죠. 유일한 디코디드 한국어 세션인 만큼 폴카닷 생태계의 가능성에 대해 핵심만 최대한 많이 전달드리려다 보니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드린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위에 소개해드린 예시들은 실제 모듈 환경에서 다르게 구동될 수도 있지만
모두 지극히 아스타 네트워크 시점에서 바라본 XCM의 활용 예시들이기에 폴카닷 생태계가 그려나갈 웹3의 전체 도면에서는 빙산의 일각일 뿐일 겁니다. 폴카닷의 코파운더이자 솔리디티와 EVM 창시자 그리고 이더리움 재단의 CTO였던 게빈 노드는 폴카닷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폴카닷은 블록체인 기술 피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최근에는 한 번의 온체인 인증으로 소셜 그래프를 통합시켜주는 탈중앙형 소셜 네트워크 프로토콜 DSNP 프로젝트도 다보스 컨퍼런스에서 소개됐는데요.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대기업들이 웹2 기술 스택을 총동원해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한 곳에 판매할 수 있게 장을 열어줬듯이 폴카닷의 웹3 파운데이션과 서브스트레이트 기술을 맡고 있는 페러티 테크놀로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웹3 기술들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개인의 데이터는 본인이 주권을 잡을 수 있도록 기여하며 패러체인 팀들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재료들을 만들어내며 개발자들과 유저들에게 맛있는 경험을 선사해드리고자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잘 부탁드리며 폴카닷 많은 격려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